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가 엄습하면서 지난해 등교를 100일도 못한 학교가 적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부실한 원격 수업으로 학습 격차도 심화된 상황인데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올해는 등교 수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첫 등교일은 5월 20일.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을 4월 9일로 미루고도 40일이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고3과 일부 작은 학교만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원격 수업과 병행하면서 등교 일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그래도 130일 이상은 학교를 갔습니다. 하지만 춘천과 원주, 강릉의 큰 학교들은 등교일이 100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학교 안팎에서 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학교 가는 날이 많아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3월 새 학기부터 등교 수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초점은 신입생입니다.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중고교 1학년은 매일 등교시킬 방침입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이 이제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곳인데 원격 수업만 가지고는 근본적 한계가 있지요. 또 배움이 늦는 학생들도 우선 등교합니다. 3월 개학과 함께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대상 학생을 선별해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초학력도 기초학력이고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밖에 돌봄이 필요하거나 다문화 가정, 해외 전입생도 상시 등교 대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임용 대기 중인 초등 예비교사 146명을 현장에 투입합니다. 지난해 상시 등교했던 고3의 경우 올해는 학교에서 등교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큰 원격 수업도 개선합니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을 원격 수업의 기본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실행되려면 학교 단위의 철저한 방역이 전제돼야 합니다.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처럼 교내 전파가 확산될 경우 등교 수업 확대 계획 자체가 공연불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 오세 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를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송달했습니다. 부동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취소 처분한 건데요. 그런데 재결서 내용을 놓고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서 또다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도착하면서 지난 2019년 9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가 취소됐습니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sak도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한다며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원주지방환경청이 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입지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한 것은 위법하며 부당하다는 겁니다. 2번의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한 번만 보완 기회를 주고 곧바로 부동의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반드시 따라야 해서 원주지방환경청은 다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의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절차에 따라 다시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양양군이 제출했던 보완서 내용을 보면서 추가 보완할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합니다. 즉 2019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여서 2차 보완서 제출과 전문가 협의,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다시 처분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환경청 입장대로면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 모든 결과가 가능해집니다.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이 아니라 동의나 조건부 동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의도의 보완 요구는 절차에 불과해 행정처분을 다시 하라는 결정에 맞지도 않고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다는 행정심판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부동의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저희 권리를 구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완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 받은 권리 부제가 다시 무효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선 부동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처분을 다시 검토하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지 재처분 내용, 그러니까 동의 혹은 부동의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결의 취지를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된 내용 등을 평가해가지고 그 행정청에서 처분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는 그 차후의 문제이지 그걸 우리 중앙심에서 판단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후속 조치를 보고 법적 대응도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일단락되는 것 같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 공방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자치회장이나 관리소장의 갑질, 그리고 관리금 유용이나 횡령까지 이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잡음과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더 자주 불거지고 있는데 원주시는 관련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는 사실상 관리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 대표의 이른바 갑질을 더는 못 견디겠다며 지난해 말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겁니다.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가 새벽까지 업무 관련 연락을 계속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도 못 견디고 다 지레 말려 죽겠다. 일 하겠냐. 우리 직원들 회의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도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대표들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입주자 대표 회의는 정족수를 못 채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관리 파행 상황이 비단 한두 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무실동의 한 아파트에선 관리소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단구동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전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함부로 전용했다며 주민이 외부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갈등이 주로 오래된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이 많아 아파트 자치 운영에 무관심한 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을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원주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각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고사하고 내부 문제로 의결권 제한을 받는 자치회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와해가 돼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사태나 이렇게 돼서 진행이 안 되시거나 이런 것까지 저희한테 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거주민과 당국의 무관심 속에 시민의 70%가 거주하는 아파트 자치가 갑질과 분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화천 지역의 유일한 장례식장의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희롱을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위원장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해당 장례식장은 화천군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공장례식장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군 공설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장례식장 대표격인 위원장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나랑 연애 안 해? 뭐라는 거야 지금? 연애를 하자고? 연애. 아이고 참네. 당시 남편,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A씨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고 괜한 오해도 받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그런 말을 듣고 다니냐. 난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난 일만 열심히 했지. 장례식장 위원장의 말과 행동에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은 A씨뿐만이 아닙니다. B씨는 장례식장을 찾은 전 위원장에게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 위원장으로부터 해고하겠다는 폭언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모시던 상사한테 인사한 게 그렇게 큰 죄냐고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잘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큰 죄를 진 거냐고 그랬더니 그래야지 인사를 하지 말라고. C씨도 평소 업무를 하다 술에 취한 위원장에게 자주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 먹은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욕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자른다느니 찍소리 말고 일만 하라느니. 해당 위원장은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연애할래 그 소리 한 번 했어요. 그건 뭐 술 자득 전혀 생각도 안 나는데 그 이튿날 본인이 그러더라고. 그건 맞아요. 혹시 그 분한테 뭐 사과나 이런 거를 사과했죠. 하지만 직원들을 향한 폭언과 협박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 중 한 명이 다른 직원들을 선동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는 이 애들을 저거 해가지고 살살 구슬러가지고 고소 오발하고. 위원장이 지목한 직원은 업무 태만과 사문서 위조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해고됐지만 고용노동부의 부당해고 소송을 통해 복직한 상태입니다. 직원들은 장례식장 위원장을 성희롱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화천군 공설 장례식장은 지역의 유일한 장례식장으로 지난 2009년 화천군이 전액 예산을 들여 건립했습니다. 이후 화천군 하남면의 한 마을에 위탁을 맡겼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위원장도 이 마을 주민들이 주민 중 한 사람을 선출해 뽑습니다. 화천군은 장례식장 인건비 명목으로 매년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 일주일 강원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명대를 유지했지만 시민들의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강원 지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3.3명으로 전주와 비슷한 13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자료를 통해 분석한 지난 주말 강원 등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말보다 91만 4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금 방심하면 다음 주나 설 연휴에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발표를 앞두고 도내 지자체들이 접종센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각 시군별 접종센터는 춘천은 봄내체육관, 철원군 실내체육관, 양구 문화예술회관, 인제군 보건소가 후보지로 올랐고 홍천은 보건소나 군민스포츠센터, 화천은 체육관이나 사내종합문화센터 중에 한 곳이 결정됩니다. 또 시군별로 예방접종 추진단을 설치해 접종 후 이상 반응 여부를 점검합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세부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터널이나 교량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다른 교통사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터널과 교량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각각 100명당 3.6명과 4.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8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겨울철 한파에 터널 출입구와 교량 연결부는 결빙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규모 확산 사태로 폐쇄됐던 동해시 북평 민속 5일장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동해시는 지역 내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 지난 18일부터 내렸던 노점상 집합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5일 장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합 금지 명령을 다시 내릴 계획이며 상인회 측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해양수산 분야 사업비를 전년보다 대폭 늘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78개 분야에 172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63% 늘어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과 예산 투입 계획은 해양 관광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64억 원, 어촌 뉴딜 사업에 58억 원, 사근진 해중공원 폐군수품 설치 4억 원 등입니다.
특히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어업 경영체 등록 어민에게 가구별로 7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횡성군 우천면 양정리 퇴비공장 인근 마을에 대한 환경 영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10월까지 국비 등 2억 8천만 원을 들여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횡성 우천면 양정리 마을의 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 상태를 조사합니다. 해당 비료 공장은 작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유사 시설의 배출 물질과 악취를 측정하고 주변 수목 고사 실태와 원인, 토양과 지하수 등의 환경 오염 조사, 주민 건강 조사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됩니다. 홍천에서 닥터 헬기가 응급 환자 이송을 거부해 환자가 숨졌다는 MBC의 보도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새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헬기가 협소해 의료진과 환자 간의 분리가 어려워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을 제한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송 여부를 판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 환자를 감염병 의심 환자라고 판단하기가 애매한 상황이 많다며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에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닥터 헬기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사가 춘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춘천시 효자동 대림빌딩에 마련된 강원지사에서는 강원도와 서울, 경기 북부에서 진행되는 50억 미만 규모의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과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앞으로 강원도 내 18개 시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건설 현장 사망자 줄이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도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모집 정원에 비해 강원도의 수험생이 9,000명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연구소가 발표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 체제 혁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1학년도 일반대와 전문대 모집 정원 대비 수험생이 5만 명 부족해 정원 충족률은 90%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이번 대입에서 모집 인원 2만 3천 명 대비 대입 수험생은 1만 3,800명에 불과해 지역 내 정원 충족률은 60%로 전국 4번째로 낮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